저는 이 작품을 할 때요, 그러면은 제가 원래 추상을 하다가 이제 구상으로 비구상으로 넘어가다가 보니까 지금은 구상과 비구상과 추상을 갖다 한 화면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뒤에 같은 경우는 단색은 물론 나의 정신세계도 있고 나의 가치관도 들어가지만 이 고공이 약간 루즈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대적으로다가 좀 아름답게 풀고 현대로 같이 매치하려다 보니까 컬러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 현대적인 궁으로도 재해석을 해서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앞에는 명암이 다 들어가고 저기 하는데 이 흰색을 안 썼어요, 사실은요. 돌은 빛을 흡수를 하지 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바람이 여기를 스쳐가서 오랜 역사를 느끼게 했고 궁은 또 이거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쪼개고 굽고 이래서 걷거들라요.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서 다른 빌딩이나 이런 거는 건축물이지만 이거는 보물이라고 그래요. 하나는 장인들이 피와 땀으로 다 한 거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. 그래서 여기다 그림자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, 명암을 갖다가. 그래서 선으로다가 입체를 만들었고 뒤에는 이거 갇혀기로 평면추상으로다가 시원한 맛을 줬죠. 그래서 3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, 이 그림을요. 그래서 이게 추상으로도 보이고 구상으로도 보이고 여러 가지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.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인 문제가 있지. 처마에 뭐 달이 달려있다든지 이게 보름달이에요, 이게. 그래서 이 보름달이 그 안에서 내면 토끼가 산다고 그랬잖아요, 느낌이.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다가 처마에 이게 이제 근정전적인 처마인데 그걸 갖다가 보름달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.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이런 건 초승달, 이것도 근정절인데 초승달 시작하고 보름달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는 도나무를 그렸는데 밑에서 위로 올려보면서 그려봤어요. 왜냐하면 궁을 그리는데 이왕이면 색깔도 색깔이지만 그 형태에서도 한번 기상을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넣었더니 너무 재미난 구도가 나온 것 같아요. 복원 기념전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5월 4일날 개방을 해서 근데 제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2달 전에 가가지고 내가 팜플렛을 주면서 나 궁 그리는 화가인데 내 숙련 복원 기념전 할 테니까 사진 좀 찍자고. 그러니까 아직 이런 문양을 안 넣었어도 골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골조를 그려놓고 나면 문양 그리는 데는 얼마지 안 그리면 되거든요. 근데 이걸 못 찍게 하는 거예요, 이걸 갖다가요. 그래가지고 5월 4일날 개방을 해서 5월 5일날 사진을 찍어다가 시작해가지고 여기 수요일날 오프닝 오후 2시까지 이거 완성을 해서 걸은 거예요. 그래서 하루에 이건 한 16시간씩 그렸어요. 한 2주 동안, 한 보름 동안. 우리나라 궁이 정말로 건축물이 아니라 보물이라는 걸 더 한 번 느꼈어요. 너무너무 아름다워요, 사실은. 물론 중국보다 궁도 작기도 하고 일본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상당히 그 자연미를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면서 궁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, 사실은. 저는요, 이 궁을 그릴 때,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의미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걸 그림에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야 돼. 그림이 모든 건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갖고 이제 큰 스님들은 모두 다 내려놓으라고 하고.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림은 그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슈도 없고 다 내려놓지 않고 이 그림을 그리더라도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진짜 그렸어요. 너무 소중하듯이. 그랬더니 나중에 그림을 보니까 너무 깊고 너무 맑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이 궁 자체가 너무 아우라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돋보기를 가지고 전 작업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공간이 너무 작아요. 붓이 안 들어가요, 사실은요.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 확대를 시켜서 그려 넣는 거거든요. 세필로다가 가장 세필 작은 걸로다가 그런데도 붓이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붓 가지고 이런 걸 그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붓을 쓰다 보면 털이 자꾸 빠질 거 아니에요. 그럼 나중에 한 3가닥, 4가닥 남았을 때 그거 가지고 이 선을 따면 이게 들어가거든요, 사실은요.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. 눈이 안 좋으니까. 그렇게 보이라고요. 이 궁작업은 세밀하게 그리다 보니까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, 사실은요. 그래서 이 작업은 하루에 13시간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2달 반을 그렸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 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 부분이야, 이 부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골조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입체를 만들어요. 그러고 나서 하나가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는
지붕을 먼저 한다고 보죠. 지붕에다 일단은 그 올칼라를 다 집어넣어요. 집어넣고 나서 지붕색을 만들어가지고 입히면서 다시 깎아내가지고 오래된 역사를 지붕에다 집어넣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알록달록한 느낌이 나오죠. 그러면서 이 지붕을 갖다가 아주 그 묘사를 안 하고 선으로 따진 이유가 뭐냐면 지붕을 너무 그 묘사를 해버리면은 그 역사가 죽어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러다가 선으로 따가지고 이 형태만 만들어주고서 이 단청을 화려하게 하면서 이걸 더 살려주려고 사실은 궁을 더 맑게 하고 가볍게 해주려고 기법 그런 식으로 했고요. 이게 아크릴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두 번 색깔을 칠해가지고 발색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최소한 이걸 같은 색을 4-5번은 칠해줘야지만 이런 맑은 색이 나온다고 봐요. 그래서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궁을 왜 그리기 시작을 했냐면요. 그 숭례문이 불타고 나서 그 이후에 자꾸 꿈속에 숭례문이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. 내가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숭례문한테 다른 궁들이 자꾸 날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숭례문 불탄 다음에 3개월 이후부터 내가 너무 소중한 문화재고 보물인데 우린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소중한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아 이걸 내가 그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숭례문 불탄 3개월 후서부터 궁만 그렸습니다. 그래서 3년 동안 많은 작업을 한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여기다 걸었습니다. 저쪽 흥인지문의 돌담은 바로 도로 옆에 있어요. 엄청난 먼지가 있어요. 네. 엄청난 먼지가 나가지고 막 이런 때가 끼고 막 이래요. 그래서 네. 너무 저기 많아요. 흉터가 사실. 근데 이쪽은 화성은 높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많아요. 그래서 너무 바람이 이 먼지를 다 쓸어가요. 돌이 이렇게 맑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실제에 가깝게 하려고 저거하고 이거 그리는 기법이 조금 다르죠. 사실 보면요. 근데 이 돌들이 무슨 뭐랄까 자기 힘을 갖고 이렇게 그죠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자기 느낌을 살아있는 것처럼 막 말하는 것 같아요. 예, 이게 하나하나 예, 느낌. 그죠? 네. 살아있는 것 같죠. 아까 물론 이런 것이 주는 지금 이건 좀 새로 지어진 거잖아요. 광화문 그죠? 근데 제가 볼 때 광화문 그릴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. 근데 나는 광화문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, 사실은. 네. 너무 그리면서도 이건 아닌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저 광화문도 그리고 숭례문도 그리고 뭐 이것도 그려봤지만은 저 내가 볼 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옛날 걸 보진 못해 모르겠지만은. 이 느낌이 너무 좋죠. 뭐라고 그리고 이 구도도 굉장히 너무 지금 예. 그 많은 사진들이 있었을 텐데요. 물론 그 흥인지문은 이쪽 포즈가 제일 이상적으로 재밌게 나와요. 보면. 그러고 또 한 가지 이게 옛날 500년 전의 거예요. 그러고서 저걸 보면은 오른쪽에 이 사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. 그거는 정주 이후에 나온 기법이고 저기 만들어진 게.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보수하고 보수했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, 사실은. 이게 너무 재밌어요. 이게 제일 오래된 거고, 이게 그 다음에 된 거고, 저쪽은 더 다음에 된 거고. 선생님이 이 관람하는 그림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. 이제 원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추상이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예. 추상이 너무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구상이면 아는 게 나와서 좋지만 두 번째는 좀 질리잖아요. 세 번째는. 그쵸. 예.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뭐랄까 이 깊이나 다양함이나 이 어떤 이 느낌이 계속 끊임없이 추상적인 어떤 매력을 계속 갖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. 그렇죠.
그 위에도 역시 단청도 마찬가지지만 예. 저는 도래에서 오는 이 그쵸. 그런 것도 느낌이, 있죠. 네,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화의 평면성을 여기다가 힘을 회화의 평면적 추상을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. 우리는 그 여백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. 네. 그래서 평면 추상으로 가면서도 단색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우리 전통적인 것들은 그런 걸 좀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려 넣는 것보다 안 그리는 게 더 힘들다는 걸 내가 이번에 또 배웠어요, 사실. 근데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. 그죠? 결과적으로 너무 잘 끌어내신 것 같아요. 예. 아니요, 그럴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, 네. 진짜로 내가. 정말 그냥 보는 거랑 이렇게 너무 다르네요. 그냥 우리가 그거를 그냥 보는 거랑 이렇게 그리는 거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 너무 다른 거 깜짝 놀랐어요. 그냥 그 세월의 느낌도 나고 또 작가분의 어떤 아우라도 좀 느껴지고 예. 네, 여러 가지로 평면 아까 말씀하신 추상과 구상에 대한 어떤 느낌도 다 가지고 있고 그죠? 어떻게 이렇게 아, 이게 옥천교라고 해가지고, 이게 그 되게 우리가 보물 386호예요. 근데 이게 가보면 실제도 웅장하기도 하지만은 덕을 웅장하게 해보고 싶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다리 같은 의미를 주려고 조금 더 길게 저기를 했죠. 그랬더니 홍수도 웅장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, 아주 무게감도 있고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는요. 그러니까 이게 호랑이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보물 몇 호라, 386호라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옥천교는요, 우리나라 그 궁궐 안에 있는 다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돼서 하나의 다리라고 하더라고요. 그게 너무 의미가 크고,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다리가 아니라 보물이잖아요, 사실은요. 그래서 가장 좀 더 극대화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좀 더 길게 하고 무게감 있게 구도를 이렇게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게끔 좀 잡아봤어요. 그래서 이 창경궁의 어떤 웅장함이나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좀 더 길게 그려봤습니다, 이 그림을요.